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위한 꼼꼼한 준비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또 추워졌네요. 그러네요. 오늘부터 네. 또 쌀쌀해졌네요. 그러네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님? 네, 모두가 그렇죠. 그렇듯이, 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멘토링하면서 좀 특이한 사례들,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취업 때문에 해외로 많이 도전을 하시는데요. 네. 해외 취업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의 작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그 해외 취업 멘토링을 하면서요, 해외 취업 작전을 만든 우리 구직자의 그 사례를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 작전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작전대로 한 게 아니라 작전을 만든 사례라고. 작전을 이제 만들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해외 취업의 작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그 멘토링을 한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통번역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제경영학을 부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이제 4학년 1학기에 이제 올라가는 친구고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미래 희망 직무 분야가 회계 직무 분야로서 네. 그 미국 공인회계사 즉 AI CPA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요. 네. 그 청년 구직자들이 미국 공인회계사인 AI CPA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몇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요. 국내에 있는 회계 사설 전문 교육기관들을 많이 통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요. 실제 시험 응시는 미국령인 괌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괌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괌에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그 한계가 벌몬이나 몬타나 지역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을 하더라도 네. 1년 정도 이상의 그 근무 경력이 없으면 자격증 효력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공인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해외 취업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공인회계사를 취득하는 방법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준비하는 분들은 좀 작전을 잘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오늘 들으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작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지원자의 사례를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면요. 먼저 그 현재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공이 이제 중국어 통번역, 그다음에 국제경영, 즉 회계나 세무학을 전공하지 않습니다. 즉 비전공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즉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들은 이렇게 그 회계 전문 사설 교육기관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찾아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역으로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좀 제안하는 부분들이 현재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재학생 신분이고요. 4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제가 AI CPA 미국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는 것보단 네. 그 한국에 있는 ERP 관리사, 즉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약 1년 기간 동안만 미국 J1 비자를 취득을 해서 미국 회계법인이나 미국 기업 중에서 회계 담당자로 미국 전문직 인턴십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비전공자이고 회계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바로 미국으로 취업을 좀 연계를 해서요. 약 1년 정도 현지에서 경험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현지에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 체류를 하시면서 현지에서 미국 공인회계사 AI CPA 시험을 자격 보는 시험을 거군요.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괌까지 가셔서 네. 그 해당 특정 지역에 대한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비전공자고 아직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의 현지 취업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그리고 현지에서 취업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시험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작전이고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잖아요. 이게 뭐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자로서요. 네. 쉽지 않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네. 실제 제가 그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을 이제 치르는 우리 한국 그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어학 능력 때문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영어로 문제를 읽고 영어로 문제를 답을 쓰고.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해답을 영어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영어권에서 이제 자란 우리 한국 청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면요. 일단 사전에 영어 준비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하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만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 현지에 가시면 그 기업에서 미국 공인 회계사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의 공인 회계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도움도 조금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험, 자격 시험 응시하는 것보다 이제 취업으로 해서 먼저 경험을 쌓고 자격 시험을 응시한다면 한 발 더 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작전이 왜 유효한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짚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드리는 게 국가 비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분 재학생인데 뭐 문제 없을까요? 비자. 네. 늘 제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유가 저도 역시나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1년이 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비자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험자시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현재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서 미국 비자를 받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다음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요. 네. 오늘 사례에서 안내드린 이 지원자는요. 해외 취업의 기업 분류가 저희가 이제 현지 기업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상 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는 네.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으로 저희가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면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 이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이 지원자가 이쪽으로 특히나 목표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네.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1년간 휴학기를 신청을 해서 네. 그 미국 취업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즉 1년 후에 1년 근무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나머지 이제 4학년 2학기를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해외 취업을 도전하겠다라는 미래 플랜도 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한국 기업 중에서 미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즉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근무를 마치고요. 한국에 와서 다시 졸업을 하고. 그렇죠. 졸업하기 전에요. 졸업하기 전에. 4학년 2학기를 복학을 하면서 이제 그 미국 법인이 한국에도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네네. 혹은 지금 저희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IPP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아니면 국내 인턴으로 좀 터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우리 조영희 군이나 네. 동원금속 미주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김성우 군이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미국에서 근무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법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에서 이 한국인 채용 정보가 있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있을까요? 그럼요. 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기업입니다. 그 미국 뉴욕 지역에 있는 다이시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아마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패션 브랜드로 W 컨셉이나 위즈 위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인데요. 현재 미국 뉴욕 법인에서 한국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채용하고 있는 포지션으로는 MD나 VMD 포지션이고요. 네. 회계 직무 분야로도 한국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사례로 설명해 주신 지원자분도 지금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번에 그 다이시스 기업의 회계 직무 분야로 네.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물론 고용주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 여부에 따라서 또 그 다음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제가 추가로 오늘 한 군데 더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요. 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고용주의 화상 면접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SPC 그룹 친근하죠. SPC 그룹 미주법인입니다. SPC 그룹 파리바게트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요. 그 당연히 해외 취업 기업 분류 중에서 그 3번에 해당되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고용주 화상 면접이 있었는데요. 4명의 응시자가 있었고요. 네.
3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 한 명은 그 태도나 자세 때문에 좀 떨어졌는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어제 다시 연락이 오셨는데요. 네. 추가로 7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라고 아, 해서 연봉도 약 한 US 달러로 한 27,000불 이상. 그래서 저희가 속히 얘기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3명이 합격을 했는데 7명을 추가로 또 뽑겠다. 그렇습니다. 10명이 이제 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먼저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안타깝게도 한 분이 안 되셨는데 인성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외국 기업, 이 해외 취업에서도 인성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다들 좀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네. 해외 기업들 역시나 우리 인터뷰 볼 때 이런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그 기업들은 모두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들입니다. 네. 즉 한국 기업 중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당연히 그 해당 국가의 문화도 있지만요. 또 한국의 정서라든지 사고방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면접 시에 인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은요, 실제 지난 목요일에 네. 있었던 SPC 고용주 면접에서 합격한 우리 한 지원자와 전화 연결을 좀 통해서요, 그 생생한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경험한 우리 지원자분의 목소리, 특히나 합격을 하신 분이니까요.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좀 더 생생한 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연결을 해봤는데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대구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정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대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SPC 미국 법인에 합격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네, 기분 좋으셔서 지금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지만 전화상이지만 지금 웃으면서 미소를 머금고 통화를 하시는 게 왠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 후기를 이제 들려주셔야 되는데요. 면접이 실제 이 고용주와의 면접이 쉬운 부분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 받으셨나요? 네, 먼저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과거 경험 중에서 특히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지원을 하는지 뭐 이거는 진짜 만국의 공통 그렇죠. 질문인 네,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를 또 물어봤고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나 뭐 해외 법인이나 뭐 직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건 공통적인 트렌드인가 봐요, 대표님.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요? 그 이제 우리나라 NCS가 그렇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직무 역량에 포커스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네, 네. 그렇죠. 특히 또 저희처럼 이제 한국인, 뭐 따지고 보면 저희가 외국인이 되는 거죠. 예, 저희처럼 이런 한국인을 채용을 할 때는요,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킬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직무 역량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고요. 뭐 우리 이렇게 정한솔 양처럼 아무리 그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라도 요즘 트렌드가 직무 중심이다 보니까요. 전공이나 직무 경험들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NCS가 지금 도입이 되고 많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무 역량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미 해외는 직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정한솔 씨, 네. SPC 그룹에서 이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 원래 주전공은 영어 영문학이고요. 네.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럼 직무 경험이 좀 있으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르바이트로 매장 관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아. 직무 경험이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매장 관리 경험이 실제로 대답을 하시는데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셨던 것 같나요? 네, 많이요. 많이. 그렇군요. 네. 확실히 좀 직무 경험이 있어야 도움이 되는구나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영어로 질문을 받고 영어로 또 대답을 하셨죠? 아니요, 저는 한국어로 면접을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지원 결심한 지가 아직 1개월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영어로 제가 질문을 받는 줄 알고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렇죠. 막상 인사 담당자님 분께서 네. 한국어로 진행해 주셔서 많이 긴장을 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특이합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어로 지금 면접 봤다고 한솔 씨가 대답해 주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종종? 네, 그래요? 네, 고용주의
마음이시죠. 네, 영어로 보거나.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우리 정한솔 씨처럼 해외 취업을 도전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이런 멘토링부터 하고요. 그리고 지원 가능한 기업들 리스트를 뽑으면서 저희가 사전 영어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 현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현지 원어민이 직접 우리 지원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요. 전화 통화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데요. 네. 모든 내용은 녹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물도 같이 따라서 나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해당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이력서, 즉 레주메 외에도 이렇게 영어 레벨 테스트 녹취물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판단을 좀 내려지는 것 같고요. 예, 뭐 종종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한국어로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나 이번 SPC 미주법인에서는요, 현지에서 매장 관리직으로 중앙관리자급을 채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어학 능력은 기본으로 당연히 갖춰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내드린 영어 레벨 테스트 녹취물로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태도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솔 씨 다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보통은 지원자들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용주분들한테 질문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네. 질문하셨어요, 한솔 씨는? 아무래도 회사에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 하나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도 면접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고요. 네. 이제 제가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게 SPC 매장에서 매니저 역할로 근무를 하는 거라서 이제 당연히 MD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면접관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직원 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지 직원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있구나. 또 그쪽에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해외 취업 준비하신 지 결심하신 지 1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런 만큼 지금 한솔 씨를 좀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해외 취업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끝으로 어떤 도움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네, 제가 원래 해외 취업이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청년들 취업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특히 면접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 게 전공이라든지 어학 능력, 직무 역량 등이 취업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국내에서 아둥바둥 이렇게 같이 싸우는 것보다 이제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20대한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한번 해외 취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국 언제 하시나요? 3월 아니면 4월쯤에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출국 준비 잘 하시고요.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졸업식 당당하게 네. 가시겠죠? 그러니까요. 역시 합격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기분 좋은 그 행복 바이러스가 좀 같이 그렇죠. 전해지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솔 씨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제 당연히 우리 한솔 씨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솔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몇 가지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냐면요. 첫 네. 번째로는 이 한솔 씨 같은 경우는 고용 계약이 시간당 13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봉 2,400만 원에서 연봉 3,500만 원 미만에 해당되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선정한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전문 기관인 저희 글로벌 잡센터를 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1인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추가로 이제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1인당 200만 원 해서 또 추가로 200만 원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한솔 씨가 졸업 예정자인데요. 학교에서 우리 대구대학교에서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를 또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토탈 한 5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또 잘 챙겨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K무브 세계를 잡다 해외 취업 전문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